안녕하세요. 그림책의 역사 김서정입니다. 이제 1960년대로 넘어옵니다. 1962년에 이 눈 오는 날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꼬마아이 피터가 나오는 이 책 많이들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피터 시리즈는 6편이 나와요. 피터가 이제 점점 자라가죠. 자, 휘파람을 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조그맸던 피터가 이제 이렇게 컸고요. 휘파람을 불어서 어른이 되는 얘기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이 책을 만든 에즈라 잭 키츠, 부모님이 폴란드에 살던 유대인이고 이제 미국으로 왔고요. 유대인에 대한 어떤 그 삐딱한 시선 이런 것들도 많고 2차 대전 때 학살도 많이 당하고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특별한 어떤 그 슬픔 혹은 그 소외감, 분노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에즈라 잭 키츠도 그런 그 소외감을 어렸을 때 받았고요. 그 원래 이름은 키츠가 아닌데 군대에 들어가서 바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받았던 어떤 서름을 이렇게 피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고 이제 그런 그 경험이 그 당시 소외계층이었던 이 흑인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연민과 관심과 사랑과 뭐 이런 걸로 이어졌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눈 오는 날은 그림책 역사에서 거의 최초로 흑인 아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걸로도 또 굉장히 의의가 있습니다. 이 에즈라 잭 키츠가 내 책에 유색인 아이가 없었다. 길거리에는 저렇게 많은데 유색인 아이들이 내 책에는 없었네. 나는 유색인 아이들이 주인공인 그런 책을 만들어야겠어. 저 아이들이 책으로 들어와야 돼. 이런 결심을 하고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책의 그 씨앗이 뭐였냐면요. 우연히 라이프유지에서 본 그 일련의 사진들이 이 에즈라 잭 키츠의 관심을 확 붙잡았고 그거를 계속 가지고 다니고 뭐 작업실 벽에다가 붙여놓고 그러면서 이렇게 영감을 계속 이렇게 키워왔다고 해요. 그게 주사를 맞기 전과 주사 맞은 후에 모습을 담은 일련의 사진들입니다. 1940년에 라이프지에서 이 사진을 봤다고 하고 그게 20여 년이 지난 62년에 이제 책으로 나왔어요. 이 꼬맹이는 블러드 테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피를 뽑아야 되는데 이제 피를 뽑자. 그게 뭔데? 아프지 않아요? 그러고 하다가 약간 겁이 나기는 하지만 그래요. 뽑으세요. 괜찮아. 많이 아프지 않아. 조금 따끔하고 말 거야. 아마 이렇게 이제 구슬리면서 피를 뽑았겠죠. 근데 주사를 맞으니까 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는 울음을 터뜨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얘를 20년 넘게 간직하고 있다가 여기다가 주인공으로 만들었어요. 똑같죠? 정말 이 아이하고 눈 오는 날의 피터 그리고 이 사진을 한번 대조해 보세요. 너무나 똑같아요. 너무나 사랑스럽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피터라는 캐릭터가 탄생을 했습니다. 에즈라 잭 키츠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림을 잘 그렸고요. 학교 다니면서 뭐 상도 많이 받고 선생님들한테 칭찬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레스토랑에서 이제 직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즈라 잭 키츠가 한창 클 때가 또 대공황이 오던 시기였어요. 이제 아들의 재능이 자랑스럽기는 했지만 그림 그리는 거를 뒷받침하려면 돈은 너무 많이 들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림 그리는 거를 교육을 제대로 시켜주지 못했어요. 미술학교에도 보내주지 못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가끔 그림 물감을 이렇게 사다 주곤 했답니다. 근데 그림 물감을 사다 주면서 한 소리가 어떤 화가가 먹을 게 없어서 이걸 들고 와서 우리 레스토랑에서 먹을 거 하고 바꿔갔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림은 그리게 하고 싶지만
그림 계속 그리다가는 굶어 죽을 게 뻔할 것 같으니까 그거를 또 막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화가라는 게 이렇게 배고픈 직업이야 하는 거를 또 알려주기 위해서 수도 쓰고. 아버지가 굉장히 이렇게 그 심경이 복잡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에즈라 키츠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뭐 며칠 전에 아버지가 이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는데, 그 아버지 유품을 이렇게 꺼내다 보니까 그 뒷주머니에 지갑 속에 아들이 학교 다닐 때 그 미술대회에서 입상했던 그 기사가 났던 그 신문 조각을 이렇게 오려갖고 끝이 다 나달나달해져 있는데 그걸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키츠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림을 그리고 뭐 형 누나들도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잡지나 뭐 이런데 이제 사파를 그렸고요. 처음으로 어떤 다른 그 글작가하고 같이 글을 쓰고 그리고 그림을 그린 책이 이 우리 개를 찾아주세요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말하자면은 소외된 그런 계층의 아이의 이야기예요. 이 아이는 푸에르토리코에서 이민을 온 지 이틀 만에 개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어밖에 못하죠. 영어는 한마디도 못하고요. 길도 모르겠고 뭐 사람들은 다 이렇게 지나쳐가고 말도 못하겠고, 그 심경이 이런 그림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은행에서 여기서는 스페인어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보고 들어가서 우리 개를 찾아주세요. 요거를 이제 써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들고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느냐? 차이나타운, 뭐 리틀 이탈리아, 그 당시 이민 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에 가서 손짓 발짓 하면서 뭐 멍멍 하면서 이제 우리 개를 찾아주세요를 일단 보여주죠. 그럼 너네 개는 뭐 어떻게 생겼어? 모르죠. 뭐 털은 어떻게 생겼어? 이제 애가 이렇게 그 중국 아이가 이걸 이제 하면서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길 가는 아줌마가 입고 있는 이제 북실북실한 코트를 가리면서 저렇게 텁스룩해 뭐 이렇게 또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틀 이탈리아 가서는 뭐 너네 개가 커 아니면 작아? 그러면은 우리 개는 커. 눈은 어떻게 생겼어? 눈이 커 작아? 그러면 눈이 작아.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름이 뭐야? 나는 빌리고 나는 낸시. 개는 멍멍. 이름 그러니까 나는 페피토.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앙 하고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다 페피토 그러고 이제 그 소리를 지르면서 찾아다니죠. 결국 못 찾고 뭐 날도 저물고 뭐 너무 힘들다 우리 집에 가자 그러고 있는데 딱 경찰이 나타난 거예요. 너네 걔가 어떻게 생겼는데?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다리가 휘었어요. 뭐 빨간색이에요. 털이 덥수룩해요. 온갖 아이들이 이제 온갖 얘기를 다 하죠. 그랬더니 아저씨가 마침 그 뒤에 이제 개 주인을 찾느라고 개를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개가 네 개구나. 그래서 후아니토는 개를 만나고 아이들도 너무 행복하게 이제 다들 집으로 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나 낯선 데 와서 어리둥절하고 무섭고 한 그런 아이를 동네 아이들이 다 도와주고 경찰도 도와주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사회 안에 자리를 잡게 만드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그 일상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그리고 또 도움을 받고 뭐 친구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해가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 우리 개를 찾아주세요에 담겼고, 눈 오는 날이 이제 그거의 개인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처음으로 눈이라는 거를 의식하고 이게 뭐지? 되게 신기하다. 가서 놀고. 또 이 기법도 굉장히 유명하죠. 뭐 꼴라주도 그렇고 이런 이렇게 눈을 온전히 하얀색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색깔로 표현한 이제 그런 장면도 그렇고, 이 아이의 이 빨간 외투도 그렇고요. 이 발자국의 파란색도 그렇고. 그러니까 눈 오는 날에 나가서 노니까 그냥 하얀색일 것 같은데 그냥 하얀색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색깔을 아주 절묘하게 섞어서 있을 법하지 않잖아요. 사실 그 발자국인 그냥 하얀데 이거를 이렇게 아주 파란색으로 이렇게 도드라지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신호등도 이렇게 탁 세워서 정말 그 색채 잔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요. 눈 오는 날에 이렇게 색채 잔치가 벌어집니다. 에즈라 키츠의 책을 보면은 그냥 아이들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게 굉장히 화려한 잔치처럼 느껴지는 그런 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에즈라 키츠가
의도했고 그거를 구현하려고 애썼던 이제 그런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피터 시리즈는 6편이 나와요. 피터가 이제 점점 자라가죠. 자, 휘파람을 불어요. 했는데 이렇게 조그맸던 피터가 이제 이렇게 컸고요. 이제 10대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피터 시리즈가 계속되고 이 아이의 세계도 넓어지고 교우 관계도 넓어지고 그렇습니다. 눈 오는 날에서 이제 유명한 장면이 처음에는 이제 혼자서 노는데 근데 형들은 서로 눈싸움하고 놀지만 피터는 여기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놀고 마지막 장에 가면은 친구가 하나 생기죠. 그렇게 해서 사회화되고 성장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그리고요. 휘파람을 불어요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는데 휘파람을 불어서 어른이 되는 얘기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아빠 모자를 쓰면은 휘파람이 좀 불어질까? 그러고서는 아빠 모자를 쓰고 그리고 이제 개 윌리를 또 깜짝 놀라게 해주고 이 개도 항상 거의 항상 이 피터 시리즈에 등장을 해서 이 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제 윌리이죠. 이 이야기의 무대는 브루클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루클린 프로스펙트 공원에 가면은 이 피터와 윌리의 동상이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2017년에는 이 눈 오는 날이 기념 우표로 또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림책이 그냥 아이들과 부모들이 읽고 즐거워할 뿐만이 아니라 어떤 한 도시의 상징이 되고 우표가 돼서 온 나라 안으로 퍼져 나가고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 문화 아이템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이 피터 이야기에서 또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사랑스러운 피터를 만든 에즈라 잭 키츠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